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면 바인딩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죽 분야 중에 통가죽 공예로 수업을 해볼 텐데요. 통가죽 공예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베이지 통가죽을 재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늬를 새기고 염색 마감하는 공예입니다. 가죽 공예는 천연 소재로 만들 수 있는 전통 공예로서 독창적인 무늬와 색을 입혀 실생활에 유용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소장할 수 있습니다. 통가죽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염색할 수 있지만 오늘은 면장갑만으로 간단하게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갑 기법은 염색의 기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의 힘 조절로 염료의 농도 조절을 해서 흐린 빈티지 느낌의 염색부터 진한 염색, 그리고 그라데이션 염색 등 다양한 염색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가죽 공예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지갑을 염색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 전에 가죽 바인딩 카드 지갑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뒤쪽에 이렇게 앞뒤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가죽 2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문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신문지는 책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깔아줄 거고요. 그리고 비닐 장갑은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워줄 거고, 그리고 염색할 때는 염색약과 목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염색 다 한 후에는 마감제, 접착 풀이 필요하고요. 또 바인딩을 해줄 가죽 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가죽에 염색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가죽은 지금 천연 소가죽, 통가죽을 재단을 하고 무늬를 넣어준 지금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밑작업을 좀 해둔 거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작은 가죽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작품입니다. 염색하기 전에 먼저 비닐 장갑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우리 손에 염색약이 묻어서 염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드시고 그 위에 이렇게 목장갑을 끼워주세요. 자, 이 염색약을 목장갑에 묻혀주시는데 처음에는 좀 충분히 묻혀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작업하기 좋은 편한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묻혀주실 때는 이 재봉선, 장갑의 재봉선에는 가능한 한 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묻혀줍니다. 처음에 너무 소량을 묻혀주게 되면, 이쪽에도 해줄게요. 묻혀주게 되면은 이 장갑의 결이 염색을 하면서 스크래치처럼 이렇게 무늬가 날 수 있어요. 무늬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처음에는 이렇게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묻혀준 후에는 지금 장갑에 염색약이 좀 많이 묻은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여기 절단면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절단면이라고 하는데 좀 거칠거칠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옆면 부분을, 옆면 절단면 부분을 이렇게 먼저 염색을 해주세요. 양이 많을 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부분으로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이 절단면이 좀 부드러워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단면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염색을 한 후에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문질러 주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지금 염색약이 손가락에 그래도 많이 묻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 여백에 많이 문질러서 좀 닦아낼게요.
처음부터 진하게 염색이 되면 우리가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닦아낸 상태에서 염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닦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의 힘 조절로 우리가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아주 흐리게 손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테두리를 먼저 염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가죽을 돌려가면서 테두리부터 먼저 염색을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 더 진하게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손에 힘을 좀 주면 되겠죠? 네. 저는 좀 더 테두리는 좀 진하게, 가운데 부분은 좀 흐리게 그런 식으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염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무것도 묻지 않은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문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질러 주는 작업을 우리가 손광택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 손광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죽 표면에 염색약을 지금 발라주었는데요. 이 염색약이 표면에서 겉돌고 있겠죠. 그래서 가죽 속까지 딱 흡수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흡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우리가 손광택을 막 문질러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손광택이라고 했는데 많이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작품이 반짝반짝 하면서 빛이 나요. 그래서 손광택 작업이라고 우리가 명칭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카드 케이스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옷에 넣기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물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색깔이 빠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광택 작업을 열심히 소홀하게 하지 않는다면 물 빠짐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광택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손광택을 하실 때는 염색약을 꼭 닫아주세요. 닫아서 주시고 그리고 손광택을 이렇게 해주세요. 엎지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죽 앞면을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엔 뒤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뒤쪽 가죽 같은 경우는 무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염색하기가 사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피부도 얼굴, 배, 등 이런 부분에 따라서 모공의 크기가 다르죠. 그것처럼 이 가죽도 이런 부위에 따라서 모공의 크기가 다를 텐데요. 그러면 염색약을 받아들이는 그 양에 흡수하는 그 모공의 열림에 따라서 염색약의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런 가죽에 염색할 때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손에 힘 많이 빼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염색을 하시면 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이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이쪽 부분은 조금 염색이 잘 안 돼도 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약을 손에 묻히실 땐 꼭 항상 작품 옆에다 두고 옆에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안 그러면 똑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모공이 확 열리면서 염색약을 확 받아들이면서 여기가 굉장히 진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점순이처럼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약병에 따라서 염색약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누르지 말고, 보통은 이렇게 누르지 말고 조금 묻혀주듯이 흘러내리듯이 해주시면 되고, 항상 주변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셔야지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닦아낼게요. 이번에는 옆면 혹시 조금 더 염색을 하시고 싶으면 한 번 더 하셔도 되겠죠. 네.
진한 걸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이 닦아낸 상태에서 또 이번에도 테두리부터 할 건데요. 위쪽 테두리가 아니고 아래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바인딩을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색약이 묻어나는지, 그리고 이 색깔이나 농도를 좀 조정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아래에 안 보이는 부분부터 염색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좀 더 이런 부분이 끊어지는 부분이 염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끝까지 이렇게 염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경계를 좀 주고 싶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죽의 생질 색깔을 좀 연출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다, 나는 전체 그냥 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염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은 좀 더 진하게 염색을 해 보았고요. 밑에는 아까 우리가 많이 닦아내고 염색하는 기법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 주었는데요. 이런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염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빨간색으로 전부 다 채워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염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쪽이라 좀 더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쭉쭉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죽에 염색약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서 좀 푹 젖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송광택이 들어가면 우리가 때 밀리듯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염색약이 가죽에 흡수될 수 있을 때까지 살짝 좀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송광택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앞쪽 가죽도 같이 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농도로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색깔의 염색약이 또 들어갔다면 배색되게 이 앞부분은 포인트로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셔도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염색을 해주었는데요. 지금 앞쪽에 염색한 후에 송광택을 내지 않았죠. 자, 충분히 송광택을 또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염색한 후에 송광택하는 작업까지 지금 해주었는데요. 송광택은 충분히 한 5분 정도 이상은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작업은 염색된 가죽에 마감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먼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장갑에 이렇게 바닥 부분에 염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좀 짜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감제를 짜준 후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우리가 염색했던 부분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이 마감제를 흡수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후에는 이제 마감재가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장갑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금방 마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말랐다 하시면 이런 옆에 절단면 부분도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 이쪽 부분은 이렇게 벌어지는 이쪽 부분은 카드가 들어갔다 나왔다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충분히 발라주세요. 또 뒤쪽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마감재는 가능한 한 다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발라주셔도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감재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지거나 뒤집지 마시고 이 상태 이대로 말려주세요. 이렇게 마감재가 남았을 때는 나무 마감재를 여러 차례 발라주시면 되세요. 남기지 마시고 이쪽 뒤쪽도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마감재가 마를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바인딩을 할 차례인데요. 여기 바인딩 레이스 가죽끈을 보면 이렇게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위를 이용을 해서 긴 사선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길게 긴 사선 모양으로 잘라주면 끝이 뾰족하게 잘라지는데 이렇게 뾰족한 상태에서는 바인딩 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할 거예요. 바늘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긴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가죽끈을 이렇게 푼 다음에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갈 거죠. 이렇게 두고 가죽끈을 두 개 끝을 이렇게 나란히 만나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오죠. 네. 자, 한쪽만 먼저 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서 끝을 이렇게 잡고 잡아당겨주면 여기가 아마 정 가운데가 이쪽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잡으면 오른쪽으로 향한 이 가죽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올 거고요. 또 왼쪽을 향한 가죽끈은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와서 바인딩해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오른쪽 레이스 끈을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요. 자, 뒤에서 나온 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아주는 형식으로 이 절단면을 옆면을 감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인딩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바인딩 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바인딩해서 올라오는 절단면을 올라오는 가죽끈은 꼬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인딩 한 땀 한 땀 할 때마다 이렇게 적당한 힘으로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까지 바인딩하고 한꺼번에 잡아당기지 하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느슨해져서 한꺼번에 잡아당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잡아당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령이 이렇게 바인딩 한 다음에는 이 나오는 이 면을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손가락으로 잡아주면은 이 레이스 끈이 잘 꼬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한 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넣어주고 여기서 끈이 꼬일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하면서 잡아당기다 보면 이렇게 예쁘게 바인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멍이죠. 마지막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주신 다음에는 마무리는 이 마지막 구멍에서 한 번 더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냐면 이 뒤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려서 가운데 부분으로 나오게 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으로 나와서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한번 바인딩을 해볼까요? 왼쪽 방향 같은 경우는 레이스 끈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오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힘들면 뒤집어서 하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죠.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잡아 당겨주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끈이 꼬이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또 이쪽 부분, 이 윗부분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지막도 한번 감아서 가운데 부분으로 나오면 되죠. 자,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바인딩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마무리 하실 때는 이 접착 풀을 사용을 할 거예요. 뚜껑을 열고 또 캡 뚜껑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중간에 중간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중간 캡도 제거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뾰족 캡을 닫아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을 가운데를 이렇게 열어서 가죽 끈과 끈 사이에 접착풀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끝에만 살짝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마를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접착풀이 다 말랐으면은 가죽 레이스 끈을 가위를 이용을 해서 바짝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간편하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면 바인딩 카드 지갑을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